이게 약간 표정이 상해 이미시정도 표정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많이 굳어 있는데 정글상 같이. 예? 정글상을 표정이 많이 생겼어요. 굳어 있는데 굳을 수밖에 없어요. 정글상. 앞에 공안이 유만 공안이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웃을 순 없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타자는 갑자기 한 1000년, 1200년 넘어갑니다. 17세기, 18세기. 예, 17, 근대로 왔네요, 18세기 근대로. 중국에 있는 유적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우리 수평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 네, 그럼 수평님 화면 공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명. 다들 PPT를 만들어 왔어. 아, 사진밖에 없습니다. 아이씨, 다들 사진밖에 PPT가 없는데? 넘기기가 더 좋은 거 네, 같아요. 넘기기 편해서. 맞아, 네. 그런 것 같아.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지금 산동성 곡부시에 있는 공묘랑 공부입니다. 예, 제가 작년 12월 말에 갔다 온 곳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갔다 온 곳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 갔다 오고, 작년에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볼 만한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한 번 일단- 갔는데 또 간 이유는 뭐예요? 일단 산동성 여행 가면은 대표적으로 소리가 가는 있었어. 관광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는 유적지가, 네. 일단 칭다오에서는 뭐 독일 식민지였으니까 뭐 독일 총독 관저랑 또 하나는 이제 맥주박물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위시대로 가서 정말 역사적인 장소가 어딜까 했을 때는 산동하면 바로 이제 아주 유명한 인물이 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자의 사당과 그 공자 일족이 거주했던 지역이 곡부시에 있는데 그곳이 아주 보존이 잘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나름은.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칭다오 여행을 산동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 곡부는 꼭 한번 가서 구경하고 오라는 말이 있었던 만큼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갔을 때는 저는 이미 한번 가보긴 했지만 너무 어렸을 때 갔기도 했고 자유여행으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한번 시간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면밀히 구경해보고자 다시 갔다 와본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교통으로 보자면은 일단 산동 여행 오시면은 대부분 이제 칭다오에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이제 칭다오에 내리게 되는데 이 칭다오에서 이 곡부까지 가는 데까지 거리가 자동차로 일단 400km 가야 됩니다. 400km.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을 타고 갔어요. 고속철. 그래서 고속철을 가면 이 칭다오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제 기차표를 이제 미리 예매를 하고 가긴 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차를 탈 때 그 심사가 비행기 탈 때랑 거의 비슷해요. 짐도 검사를 다 해야 되고 심지어 지하철 타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차 시간 맞겠거니 해가지고 시간 딱 맞춰서 가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한 1시간 일찍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근데 막상 또 가면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역에 가면 이 역 대합실에 안마의자들이 이렇게 쫙 한 100여 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못 잤던 잠을 청하면서 이제 기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밤인 거 보니까 야간 밤에 운행하는 열차예요? 아침 7시에 탔어요. 아침 7시 반 기차인가? 야간이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어가지고 제가 나오긴 한 6시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 뜰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고속철을 타러 이제 내려온 거고 이제 고속철을 타고 한 2시간 반, 3시간 가서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공묘까지 들어갈 때는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마을버스 전경인데 모양은 우리나라 버스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은
뒤에 내리는 하차문에 카드를 찍는 게 없어요. 하차문에 카드를 찍는 게 없어가지고 뒤에서 타는 사람들은 앞 사람한테 이제 어깨 툭툭 치면서 카드 좀 찍어달라고 자기. 그래서 이제 카드를 서로 전달해주고 다시 전달해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교통 요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략 한 3시간 넘게 칭다오에서 출발해서 3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공묘의 이제 정문인데, 이 공묘 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이 만인 궁장이라고. 이 궁장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혹시 이 만인 궁장의 이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뭐,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공자의 제자가, 그, 자신의 학문적 수준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어깨 정도인데, 우리 스승인 공자의 학문적 경지는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어디 함부로 넘어볼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높은 벽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청나라 때, 이제 이 공묘를 이제 조성을 하면서 이 성의 정문에다가, 예, 이 만인궁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문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공묘 자체가, 이 공묘랑 이제 공부, 이제 공자 후손들이 머물렀던 그 저택, 그리고 공자 후손들의 무덤까지 해가지고 3개 구역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데, 이 3개 구역에 입장을 하려면 통합 입장권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빅5, 롯데월드 빅5 같은 그런 거. 근데 이제 그 가격 자체가 뭐,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갔을 때는 비성수기였어요. 그래서 142원 정도 됐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5,000원 얼마 정도 돼요. 오, 비싸다. 예. 3개 다 보는 건데, 25,000원 얼마 정도 하는데, 대신 이걸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짜로. 어떻게 공짜로 들어가냐면은, 논어 5구절을 중국어로 암송을 하면 돼요. 와, 중국어로. 핵심적으로 보이네, 이거 예. 진짜. 예. 합격증까지 주네. 합격증가 있어요. 봤을 때 이거 공사한다는 무슨 당원증 같기도 한데, 논어 암송을 했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통과했어? 와. 그래서 야, 합격했죠. 오. 예. 얼굴도 네, 찍어서 맞아. 이렇게. 여감이 전이 없다. 사실. 야, 와, 이거를 진짜. 한 야. 짧은 구조는 너무 짧은 거 시키면은, 너무 짧은 거 하면은 얘네들이 5개 갖고 안 된다고 한 6, 7개 시켜요. 그래서 미리 한 6, 7개를 외웠죠. 야, 그래서 가가지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 우리 관광할 때 그 안내원들 있잖아요. 그 안내원들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유니폼 입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마이크 대고 그냥 안내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는 공안들이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이 사진 찍을 때도 공안 앞에서 이제 서류 작성하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괜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광지에서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갑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똑같이 하다가는 잡혀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하더라고요. 총도 차고 진압봉도 있고 다 그런 공안들 앞에서 이 논어 5구절 외우고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묘 같은 경우에는 고대 한나라 때부터 공자의 무덤과 사당이로서 명청 시기에 들린다. 명청 시기에 지금의 형태가 조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정문을 지나가면 이 4개, 총 4개의 돌문인데,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건 3개밖에 없더라고요. 이 돌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패방이라고 하더라고요, 패방. 뭐 중국의 뭐 독창적인 건축 형태라고 하는데, 이 돌 기둥 사이에다가 인물의 덕행을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을 적어가지고 현판에 돌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데,
연대로 봤을 때는 이게 다 가정연간에 헤어졌어요. 가정제 연간에. 그래서 뭐 이제 금성옥진이라던가 뭐 영성문, 태화원기라는데 이것들이 다 뭐 논어라던가 중용이라던가 얘기에 나온 구절 중에서 우리 공자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패방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방들을 지나가고 나면은 비석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제 황제들이 이 공묘를 한번 다녀오거나 아니면 공묘에 그 술이나 제사를 내렸을 때 친히 이제 비석을 내리는데 이 비석 같은 경우에는 홍치제가 그 공묘를 중건시킬 때, 공묘를 수리할 때 그걸 기념해가지고 친히 이제 비석을 내렸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금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한 13개 정도의 이제 어제 비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건물은 이제 규문각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이름 규문이라고 하면 혹시 연상되는 우리나라 건축물도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규문각. 규문각 하면 이름 되게 비슷한 우리나라에도 규장각. 네, 맞아요. 규장각. 아, 여기가 이제 공묘에 있는 여러 경서들을 이제 원래 보관했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옛날엔 이름은 장서루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그 책 많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 이름도 장서각이긴 한데 이런 이름들이 건물들이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비슷한 의미들이 비슷한 목적에서 이제 쓰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보면 책은 없고요. 뭐 이제 도판들 있죠. 도판들 뭐 그림들이라던가 무슨 이제 판화 해가지고 공자의 일생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정도의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행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다는 곳인데 이 행자가 살구나무 행이기도 하고, 예, 은행나무 행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의견이 저는 은행나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살구나무에서 공자가 강의를 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향교나 성균 가면 은행나무 되게 오래된 거 많이 심어 놓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것 때문인 거죠. 공자가 강화했던 곳.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살구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정확히 어떤 나무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태양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성균관대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마크가 은행나무. 은행잎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은행나무가 원래 벌레가 잘 안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강의를 한 거다라는 맞아. 말도 그 얘기도 예,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은행나무 밑에 하면 똥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벌레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저 어렸을 때 그 생각도 했어요. 야, 이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애들이 졸지는 않겠다. 그 생각은 했었거든요. 대신 나누겠지. 똥내 난대요. 학생 모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 그렇지. 환경이 거의 우리 화장실 옆에서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뭐 또 찾아보면 뭐 옛날에 나무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주위 둘러봐도 은행나무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행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장소라고 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누각을 세워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공묘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곡부 일대에서도 이것보다 거의 높은 건물은 이 반경에서는 세우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그거 같아요. 경복궁의 근정정하고 예. 아니에요? 크기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단도 야. 2단으로 쌓여져 있고 여기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이제 공자를 모시고 밑에. 예. 그리고 송대까지 이제 유명한 그 공자 제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성현대. 12철의 네. 위패를 함께 모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구글맵스에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사진 덕분에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오. 사진 올리니까 조회수는 멋있다. 20만이 잘 뜨긴 찍었다. 뜨더라고요. 야, 역시 멋있다, 중국의 멋있어,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성전 주위에 회랑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이 회랑이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만 이 12철에 되지 못했던 그래도 학식이나 덕행이 뛰어났던 사람들을 기리는 위패를 쫙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서무 동무 해가지고 서쪽에랑 동쪽에 이제 각각의 이제 선현과 선유들을 모시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참 돌아다니다가 아주 흥미로운 이름을 찾았던 게 바로 이 제갈량, 제갈량이네. 예, 제갈량의 위패가 있더라고요. 이쪽 왼편에 있는 게 제갈량의 위패인데 이게 선현, 제갈, 가운데 뭐예요? 무슨 글자요? 제갈 자, 량. 량. 예, 제갈량의 위패인데 제가 삼국지를 잘 몰라서 이때까지도만 해도 잘 몰랐는데 가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제갈량의 고향이 산동 맞아요. 예. 맞아. 자기 아버지 제갈련.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동 지방이 예. 조조가 서주 대학살 할 때 아버지가 여기에서 원래 관리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 양양 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제갈량이 조조 편에 안 쓰고 그 대항하는 유비 편에 섰던 이유도 어릴 때 그 조조의 학살 때문에 그 증오심을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듣네요. 이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여기 왜 들어오게 됐나 했을 때 저는 단순히 이제 고향 사람이어가지고 집어넣나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청나라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청세종 때면 언제죠? 청세종 때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웅정제 그때쯤에 그 북경에 있는 국자감에도 제갈량을 이제 제갈량 위패를 이제 모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갈량을 이제 추앙하긴 하지만 이게 제갈량이 뭐 이제 문묘에 올라갈 만한 인물로까지는 평가는 안 하거든요. 뭐 간혹 이제 문묘와 대비되는 무묘를 세워가지고 그 무묘에 제갈량을 올리자라는 언급은 있긴 있지만 문묘 자체에 제갈량을 올리자는 여론은 없었는데 이걸 보면 이제 똑같이 유교를 추종하고 그 선현과 선유를 각각 이제 기리긴 하지만 중국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 조선의 기준이 나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갈량은 제가 한국에서 제갈량 사당도 따로 있긴 한데 국가에서 그렇게 크게 관리는 안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우스운 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역대 왕조들 보면 그 유교하고 법가하고는 좀 약간 대립되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지향하는 바나 인간관이 서로 달랐는데 제갈량은 육아보다 법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통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법가를 그 유교 이 사당이 모셨다는 것도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하네요. 네, 또 그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이상하게 제갈량을 어떻게든 유교적인 인물로 또 바꿔서 설명을 하려는 또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충 때문일 거예요. 충도 있고 유비에 대한 충도 있고 그 공사 논쟁할 때 우리가 흔히 공이다 사다 논쟁을 할 때 제갈량이 이제 공적인 가치를 좀 더 추구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조선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갈량을 좀 유학적인 인물로 그리기는 했지만 문묘 단계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허영도 있고 뭐 원나라에 맞섰던 이제 뭐 문천상이라던가 왕수인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되게 예. 이상하네요. 인물 몇몇 찾아보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올라갔는지도 한번 그 나름대로 한번 추측해 보는 것도 이 공묘를
유학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제 공묘 한번 갔다 오면서 이 사람 왜 들어갔을까 한번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거나 탐구를 해봐도 흥미로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왕수인이 양명학이면 유교에서 좀 배척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단시 됐는데 이게 문묘에 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중국에서는 배척 안 나오지 않았나? 조선에서만 이게- 유독 그랬나? 조속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왕수인까지는 괜찮은데 그 왕수인 제자들이랑 그 이후의 책들이 좀 많이 조선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말들은 중국에서는 하더라고요. 크게 문제가 없구나. 맞아요. 중국에서 오히려 영향력이 크지. 엄청나게. 그리고 여기도 흥미로운 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뭐 제사랑 사당에 위패 말고 무슨 조각상, 소상 해가지고 맞다. 예. 했었는데 여기도 원래는 소상을 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명대를 지나면서 이 소상 대신 이 위패를 모시는 방향으로 형태가 변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벽이라고 하는데 이제 분서갱유 당시에 육아 경전들을 다 태우도록 이제 명령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그 공자가 남긴 경전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나온 장소가 바로 이 노벽이라고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 공자 후손이 그 자기 집 벽에다가 그 경전들을 다 숨겨놓은 다음에 회치를 하고 숨겨놓고 있다가 후대에 이것이 발굴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근문이냐 뭐 고문이냐 그 논쟁이 그렇죠. 시발점이죠. 여기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발점이 됐다라고 한나라를 있습니다. 뒤흔든 사상 논쟁이죠. 그렇죠. 네. 실제로 여기에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는 모르죠. 일단 여기 노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 길이고는- 새로 만들었네요. 완전.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묘는 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대성전까지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이동을 했어요. 바로 옆에 공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자의 후손들이 이제 머물던 이제 저택이라고 해야죠. 이 저택이 있는데 여기서 부라고 하는 건 이제 관청부자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관부도 있었어요. 네, 공자의 사당과 공자의 무덤과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공자의 직계 후손한테 그 중국 역대 왕조에서 자기를 줬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근데 그 공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직급이 후가 될 때도 있고 공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공자가 이제 문성왕으로 완전 이제 그 지위가 격상한 이후로는 이제 연성공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로서 활동을 하게 됐고, 지금 실제로도 이 관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명예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지역 내에서는 나름 이제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30년대까지 이 연성공이랑 직함이 계속 내려져 왔었고, 그 이후로는 그 연성공이랑 직함은 없애고, 중화민국 정부에서 이 봉사자로서 이 공자 직계 후손에게 그 약간 장관에 걸맞는 그 정도 대우를 해줬다라고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중광문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이제 닫아놓는 문인데 이제 황제가 성지를 내린다거나 이제 공묘에 제사가 있는 날에는 이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이고 여기가 이제 그 연성공이 황제의 성지를 받거나 이제 업무를 처치하던 그 관부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사당이라고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여기에
그 공묘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공간 안에서도 그 제사를 모시는 뭐 사당이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개탐도라고 하는데 이 탐이라는 게 이 동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탐이라는 동물은 워낙 욕심이 과해가지고 먹어도 허기를 느끼는 동물인데 뭐든지 다 집어 먹다가 세상 만물을 뭐든 다 집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가 고프니까 결국은 자기 몸까지 뜯어 먹으면서 그리고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 그림을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엔 이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그림을 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뭐 공자가 개탐도를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서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번역돼서 원래 중국에서 나왔던 책인데 번역돼서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묘랑 공부까지는 다녀왔고 공림은 이제 또 너무 멀기도 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공림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공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자 후손들의 이제 무덤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산 같은 곳인데 여기가 문화대혁명 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이 공림이라고도 해요. 이제 공림에 있는 무덤들을 꺼내가지고 무덤에 있는 시신들을 꺼내가지고 뭐 전시를 해놓는다거나 뭐 비석들을 다 깨부수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원래 그 연성공의 직함을 받았던 사람이 장개석이 이제 대만으로 같이 데리고 가요. 정통성을 자기가 가지려고. 와. 우리 고궁박물관 이제 싹 다 옮겨가지고 대만에 옮겨놓은 것처럼 그 인물도 데리고 간 거죠. 공자 후손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해서 그 사람이 그 대만에 있던 그 연성공이 그 중국에서도 이제 문화대혁명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 초청을 하고 싶은 거죠. 양안 관계 이제 개선하고 나서 어떻게든 초청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 조상들 묘가 다 파헤쳐졌으니까 절대 자기는 중국 가서 사람들 안 만나겠다. 라고 해가지고 본토에 남아있는 후손들이랑은 일본의 산차례 만나고 대만의 산차례 만나고 절대 그 이후로 이제 본토로는 안 넘어가는 고 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갔다 온 저녁이 돼가지고 기념으로 찍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뭐 좋아해가지고 이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좋아하네 왔었네. 예, 중국 최고. 변호하는 게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거. 딱 포토샵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서. 중국의 박물관 가면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살짝 변해요. 마지막 방에서 살짝 변하는데 이제 우리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시진핑 사진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맞아. 그런 현장에 와서 얼마나 맞아. 관리를 해줬는지. 아, 이 느낌인가? 아닙니다 전혀. 예, 아무튼 제가 갔다 온 사진이고 이게 뭐 그날 먹었던 건데 사진 하나는 안 올라갔네요. 이제 뭐. 예. 저 소리 공부가주가? 네, 공부가주인데. 우리나라는 공부가주라 하잖아요. 예. 실물이 있는데? 야, 병은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예. 여기 보면 이제 논어 구제도 써 있어요. 뭐 하계 시습지면 막 부력여로와 저쪽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중국집 가서 공부가주 수락해서 거기에 담아서 넣으면 그 느낌 나겠네요. 아, 그쵸. 예.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술이다 보니까 짝퉁이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공보가주라고 해서 이제 짝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공보가주 수입업체에서 지금 이 공보가주 못 팔게 그 소송 걸어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거 전병인데 공묘 앞에 가면 이거 노점상에서 많이 팝니다. 그냥 꼭 가서 한번 먹어보면은 가격도 안 비쌉니다. 막 12원이었나? 그래서 그냥 고소하게 면 튀긴 거랑 양상추랑 소스 넣고 이제 똘똘똘 말아가지고 먹는 거고. 아무튼 이제 뭐 이 정도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이번에도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우리 수평님께서 곡부에 있는 공자묘, 공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역시 또 식순에 의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죠. 뭐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나 호기심이 있었던 거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공매랑 공부 보니까 거의 다 청나라 양식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뭐 오래된 그런 게 막 보존돼 있진 않아요? 다 뭐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원대까지도 잘 보존이 돼 있었는데 이게 네. 명대에 한 방 또 싹 갈아엎었어요. 명대 싹 갈아엎고 네. 이제 명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복원했고 그 사이에 이제 화재도 몇 번 나가지고 그 예전 모습 완전 예전 모습은 이제 찾기는 힘들고 대체로 이제 명청 시기에 조성됐던 그 유허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 청대 만든 거를 아마 최근에 다시 복원을 또 개보수하고 다시? 증설도 네. 많이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제가 요거 끝나고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데, 원래 하려던 거 앞서서 타이베이 문묘 갔던 거를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베이 문묘는 너무 옛날에 갔고, 그래서 타이난에 있는 문묘를 대신 사진을 보여드리려 하는데, 네. 거기는 규모가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거의 경복궁 이상 크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건물들도 많이 있고 그런 식인데, 또 타이난에 있는 거나 타이베이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크진 않아서 아마 최근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다시 또 더 증설을 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추측을 하는데, 몰라요. 청대도 막 크게 지었을 수도 있는 거고. 청나라 때 잘은 모르는데 또 우리 대역자의 멤버는 아니지만 우리랑 친한 남호연 선생님의 논문 보면 관악묘 얘기가 나오잖아요. 관악묘 얘기 보면은 청나라 때 관악묘를 그렇게 많이 청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개보수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청나라의 그 기본적인 통치 있잖아요. 그 만주 조건 지키면서 유교는 또 살리고 이런 식으로 포섭하는데 공자묘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마 추측컨대. 예. 아마 이 도시, 곡부라는 지역 자체에 뭐 지방지를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논문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아마 누구냐, 네, 연성공. 연성공한테 좀 일임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 기층 단위의 어떤 통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 위치가 공자랑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 공자가 태어나서 여기서 출생지. 이제 예, 학생들도 가르친 장소고 결국에는 여기서 최후를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당 무덤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곡부란 도시가 공자랑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자묘 지금 공묘 있는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자의 생가터였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생가터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 거죠. 이제 공자 후손들이 계속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워낙 공자가 사실상은 워낙 이제 워낙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근데 저기 있는 후손들은 진짜 다 직계 후손들이 정말 맞는 거예요. 뭐 본인 피셜이지, 본인 피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진짜 직계들은 원래 이제 계속 관작을 줬으니까. 근데 그게 비교적 아주 기간이 길지도 않고 이미 한단할 때부터 이 공자에 대한 이제 선양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펼쳐졌고 그 후손들이 나름의 이제 계보들도 잘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성공이라는 직책이 계속 이어져 온 것도 뭐 중간에 뭐 한번 뒤섞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나름의 그 자기들이 써놓은 그 계보상으로는 뭐 확실하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본토랑 대만이랑 사이가 끊겨진 거죠. 계속 내려오던 그 연성공 직책이 대만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통성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야, 그것도 신기하다. 그러면 거의 2000년이 뭐야? 2000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공자의 계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처음으로 어쨌든 이 시기에 넘어갔다는 거잖아, 대만으로. 네, 그죠, 그죠. 그 혈연적인 그 어떤 인물로만 봤을 때, 네네. 야, 그것도 신기하네. 그렇게 보면 또 다르게 이 시대를 볼 수도 있네. 이념이 이렇게 무섭구나. 또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조금 많이 뼈아프다고 해야 될까? 남아됐죠. 네, 네, 문화대혁명이 좀 많이 뼈아프게 되는 게 그렇죠. 양황각이 개선되면서 대만에 있던 그 직계가 본토로 넘어가가지고 교류를 한다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문화대혁명이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이 그 중국 본토로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초청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 역사의 사람은 아이러니인 게 그 문화대혁명 때 이 공자하고 유교가 봉건주의 상징적인 그런 거로 돼가지고 파괴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혁개방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중국의 상징적인 인물로 해가지고 그 중국어나 중국 문화 알리는 게 공자학당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악마가 이제는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뭔가 수호신 같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논어 구절 외운다고 공짜로 그렇죠. 통과시켜주고 그것도 심지어 중국어로 무조건 그러죠. 시키니까 아마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합격증 저건 아무리 봐도 1910년대 약간 비제 같은 느낌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공안증 같아. 약간 사진도 흑백으로 하고 하니까 중국 사람이 여기 진짜 지금 이게 약간 표정이 상해 이미시정도 표정이 약간 그런 것 같아. 표정이 많이 굳어 있는데 중국 사람 같죠. 예? 중국 표정이 많이 사람이 굳어 있는데 굳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 앞에 유만 공안이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웃을 순 없고. 예. 참 절묘하게도 나왔다. 되게 사소한 질문 또 있어. 예. 이거 암기를 하면은 공짜로 들여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일행이 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행 중에 한 명만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아니에요. 공짜예요? 개인 아니에요. 어렵다. 다 외워야 돼? 1인당. 난이도 높네. 어렵네. 난이도 어려워. 높아 이거. 어떻게든 진짜 외우게 만들구나 이거는. 예. 근데 한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정도 좋은 되는 사람이 정책인 것 테스트 같긴 해. 대학생이 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 짧으면 다시 시켜요. 하나 더 해보라고. 우리나라도 박물관이나 그 문화 유적지 들어갈 때 공짜로 보낼 게 아니라 그 관련돼 있는 뭔가 퀴즈라든가 이런 문구라든가 외우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사람들 어쨌든 그냥 와가지고 휙 돌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라도 외우고 가잖아. 되게 좋은 방법이네 이게.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 한복 입고 가면 공짜. 한복 입으면 공짜. 나는 그거 그런 괜찮은 것 느낌으로. 같아. 그거 한복이 괜찮지. 어쨌든 뭐 한복이 옛날 스타일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렇지. 어쨌든 전통 의상 입은 사람들이 문화지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건 난 보긴 좋더라고 나는. 그렇지.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것도. 아니 뭐 이렇게 영예 증서라고 되어 있고 밑에 뭐 대단한 내용이 써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맞아요. 그냥 논어 열심히 읽은 애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논어로 30 들어가는 거 테스트하는 활동에서 순탄하게 통과해서 특별히 이 증서를 드려서 예. 사람이 통과했어. 뭐지? 대충 만들었네 네,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잘 외워가지고 그냥 공짜로 들여보낸다 이거 증서잖아. 그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재밌네 이건. 그 공자가 현대 그 중국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공자 현대 중국을 가로지르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네. 그 밑에 보면 공자 그 초상이 있는데 이게 진짜 공자의 얼굴 모습일까 아니면 많이 바뀌었을까? 이 정립된 게 어느 정도 시기, 왜냐면 이게 공자 초상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을 것 같은데 이 얼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자의 모습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 정립됐는지 참 궁금하거든. 언제 나온 거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항상 인물이라는 게 미화되잖아. 그 완전 못생긴 사진도 있긴 있는데. 공자 이것도 관련해서. 완전 못생겼잖아. 이것도 완전 못생겼어. 이런 거요, 이런 거. 이빨이 앞에 없는데 돌출력이네. 코도 약간 들창 것 같고. 그래서 어디 저게 길에서 아마 노노 구절에 나올걸? 저런 게? 짱구라고 얼굴, 해가지고. 얼굴 그 생김새 키랑 그런 거 나오잖아. 생김새가 생김새에 대해서는- 짱구인 거하고 그 키가 큰 게 있을 맞아, 걸 맞아. 아마? 구척. 그리고 맞아 구척. 저기면 키가 그래서 09가 그거 아니야? 머리가 짱구 그 얘기도 이래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구라고 그래서 언덕 공부할 때 맞아, 구가. 언덕 구자거든 그게. 물론 확실치 않아. 어디서 들은 저도 얘기야. 이거는. 그거 들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공자세가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기차 타실 때 여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맞아. 네. 여권이 있어야 돼. 맞아. 어떤 그리고 중국인들 먹을 거 엄청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기차 탈 때. 맞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뭐 거의 근데 진짜 이게- 어디 이민 가듯이 싸잖아요. 고속철 타다 보니까 꼭 그런 사람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게 후기 봤을 때 중국 기차 여행 했다는 사람이 후기 들어보면은 내 좌석에 누구 앉아 있는데 비켜달라 그러면 쌩까 막 무시하고 오히려 맞는다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또 고속철이다 보니까 또 고속철은 또 안 그런 사람 돈 좀 있는 사람들 타니까 또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깨우님 고속철이 비싸요? 네? 고속철 비싸요? 고속철 비싼가요? 고속철도요? 지금 뭐 대충 시간 봐서는 거의 서울에서 뭐 울산 그 정도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KTX보다는 조금 쌌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많이는 안 비쌌어요. 예. 깨우님 아까 대만 문묘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네. 네, 그거 한번 봐보죠. 네. 이제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네네. 궤도님 문묘로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네. 제 것도 바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죠.